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제대로 뒤집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발칵 뒤집어졌으며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이 대한민국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잘할 것 같아서 두렵고 무섭다라는 소식.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 지금 대패닉이 빠졌는데 그 대패닉에 빠진 본질은 찾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잘할 것 같다라면서 사실상 스스로 침몰하고 있다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경향신문도 이 소식을 전하며 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정신을 못 차리는지 르포 형식의 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질타하며 윤석열 후보가 아주 잘할 것이다 라고 경향신문도 극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대통령 잘 뽑은 것 같다라는 소식이 매일매일 터져 나오지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켜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더불어민주당 추락, 계속 추락시켜야죠.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윤석열 후보 시절에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386, 586 운동권 무리들이라고 주사파 무리라고 딱 프레임을 짜놓고 거기에 수괴가 바로 이 이재명 같은 자라고 이야기했지요. 나아가 이 윤석열 후보는 당시에 이 더불어민주당에도 아주 훌륭하고 아주 위대하신 분들이 많다. 내가 이제 대통령이 돼서 윤석열 정부 시작을 하면 이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도 국정을 논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또한 지금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과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공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진위원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죠.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을 아예 해체시키려고 잡더리를 단단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전략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경향신문은 위기에 늪에 빠진 민주당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사면 초과, 민주당 비대위 친문 관계 설정, 진짜 위기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핵심 위원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지 경향신문이 성토하고 있습니다. 진짜 위기는 아직 시작도 안 됐다. 기자가 접촉한 정치 평론가, 교수, 선거 컨설턴트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누구의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정치 평론가들과 선거 컨설턴트들은 공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위기는 시작도 안 됐으며 앞으로 쓰나미 같은 현상들은 더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0.73%포인트의 석패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것 역시 엇비슷한 평가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말 그대로 큰 선거에서 패배했으니 아무래도 실망감, 허탈감, 배신감 등으로 지지층 심경이 복잡할 것이다. 0.73%포인트라는 근소한 표 차로 패하긴 했지만 지난해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부터 이번 대선까지 반복해 확인되는 것은 민주당의 전략적 리더십이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당장은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우하향 곡선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안일원 미디어 리서치 대표가 말을 했다. 미디어 리서치가 내부용으로 낸 대선 평가 자료를 보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나온 뉴스타파의 긴 만배 녹취록 보도로 양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출렁였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터진 국정원 댓글 조작에 필적할 만한 사건이었다고 본다. 뉴스타파 녹취록 보도와 인용한 다른 유튜브 채널
지역지 유튜브 등의 조회수를 더해보면 1000만 건이 넘었다. 막판에 1000만 건, 그러니까 1000만 뷰를 봤다는 거죠. 막판에 그동안 나온 모든 이슈를 압도한 것이다. 미디어 리서치는 지난 3월 5일 사전 투표가 끝난 직후부터 본 투표 참여 의향을 포함한 예측 조사를 시작했다. 안 대표에 따르면 사전 투표에서 이재명이 앞섰을 것이라는 이 예상과 달리 실제 사전 투표 결과는 실제 결과와 유사했고 본 투표의 두 자릿수 이상 벌어졌다라고 했다. 우리 여론조사는 자체 조사이다 보니 이틀 전에 선관위에 사전 신고해야 했다. 미리 5일 저녁부터 3,000명 표본을 신고해 놨는데 임의로 늘릴 수도 없고 7일, 8일 양일간 합치면 추세가 출렁이는 게 보였다. 미디어 리서치가 3월 9일 발표한 출구 예측 조사는 결과적으로 거의 정확한 수치를 보여준 방송 3사 출구 조사와 달리 윤석열 당선인이 52.1%를 얻어 과반을 넘길 것으로 예측했다. 이재명 후보 득표는 44.5%였다. 경기, 세종, 호남을 이재명 후보가 이겼는데 막판 녹취록 파장이 없었다면 실제로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봐야 한다는 게 안 대표의 주장이다. 문제는 대선 이후 치러지는 지방선거다. 20대 대통령 취임식은 5월 10일 열린다. 8회 지방선거는 6월 1일이다. 이 선거의 사전 투표일은 5월 27일과 28일 양일간이다. 취임식과 사전 투표일 사이의 간격이 2주 조금 넘는 17일에 불과하다. 많은 선거 전문가가 올해 치러진 대선과 지방선거를 한 묶음으로 보는 이유다. 안 대표는 이렇게 덧붙였다. 새 대통령 취임이 모든 이슈를 압도한다. 정권의 극초반기이니 허니문 등의 이름을 달고 국정 안정론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만일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식 이후 5월 18일 42주년 5.18 기념식,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 전후 행사에서 통합, 협치, 행보를 보인다면 비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경우를 맞게 될 것이다. 여기에 총리나 장관, 국무위원들을 내정하면서 호남 인사나 그 민주당계를 중용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여러모로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것이다. 지방선거 패배 이미 예정됐다. 이번 대선에서의 여론조사 효과가 지속될 가능성도 높다. 중앙, 지방지를 막론하고 이 사방에서 여론조사 결과 보도가 나오고 그 결과 호남 이외의 곳에서 민주당이 건질 곳이 없다는 것이 알려지면 역설적으로 호남에서조차 민주당이 외면받을 가능성이 아주 많다. 실제 호남에서 무소속 기타 정당 광역단체장들이 휩쓴 2006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이 그랬다. 2016년 총선의 경우 개표 전까지 당시 새누리당이 180석을 가져가고 민주당은 100석에서 턱걸이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투표하기도 전에 승부가 끝났던 것이다. 그 결과 호남을 국민의 당이 휩쓸었다. 선거 결과에 투표한 사람들조차 어리둥절했다. 2014년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였다. 호남은 민주당 일당 독재에 반발하는 시민의 정서가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와 있다. 전국판이 그렇게 돌아가면 호남판은 완전히 반대로 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역임한 신철우 정치 컨설턴트의 말이다. 한 발 더 나아간다. 그는 여의도 정치판에서는 아예 민주당에 관심도 없다. 오히려 정치 아마추어인 윤석열이 어디로 튈까에 관심이 많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의 중진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 확실히 기존 정치인들과 행보가 다르다. 윤석열은 가장 무서운 것은 윤석열 정부가 잘할 것 같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잘할 것 같아서 진짜 무섭고 진짜 두렵다고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위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선거 때까지의 민주당 측 논리가 아마추어에게 나라를 맡겨도 되겠습니까? 였다면 지금은 여의도 정치꾼이 못 해낸 개혁을 윤석열 정부가 해낼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온다. 한마디로 잘할까봐 무섭다가 여의도 정가의 속내라는 이야기다. 계속된 그의 진단이다. 진영으로 쫙 깔린 선거에서 이번 대선처럼 열심히 당원들이 뛴 선거는 없었던 것 같다. 처음이다. 세력 대 세력으로 붙었다. 그런데 이쪽 민주당의 경우 윤석열이라는 키워드로 묶였다. 화학적 결합이나 정치공학적 결합이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한 거부감이었다. 이걸 민주당 지지율로 착각하는 순간 민주당은 무너지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상황을 알면서도 수습할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력 내지는 민주당 내 구심점이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20대 여성들의 표가 생각보다 많이 민주당에 들어왔고 과거에 무관심하던 2030 세대도 막판에 민주당으로 돌아왔는데 대선 후 당의 수습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구태라고 할 만큼 너무 보여주기식이다. 그가 언급한 보여주기식 수습책은 선거 후 지도부 총사퇴에 이은 의원총회에서 비대위를 만든 과정이다. 윤호중 원내대표와 지난 선거에서 선대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겸 디지털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장을 맡은 박지원 전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어진 비대위원 인선에서 이소영, 조웅천 민주당 위원과 배재정 전 위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위원이었던 최이배 전 위원 등이 참여했다. 권지웅 전 민달팽이 유니언 위원장이나 광주광역시 출신 청년사업가 김태진 씨 등 6명을 선임했다. 비대위는 총 10명으로 꾸릴 예정이다. 나머지 한 명은 3월 25일 선출할 원내대표이며 다른 한 명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의 지지를 선언한 한국노총이 추천할 예정이다. 외부 인사는 들러리인가? 당장 나오는 비판은 현재 선임된 8명의 면면을 보니 현역 정치권 인사 5명 플러스 청년 대표성을 가진 외부 인사 3인의 형식인데 실제 운영에서는 노회한 민주당의 정치권 인사들이 주도하고 외부 인사들은 들러리를 서는 형태가 되고 있지 않냐며 성토하고 있다. 강성, 친문, 이재명 팬덤에서는 그 현역 정치권 인사들조차 민주당의 주류가 아닌 비주류, 반문계파 측 인사들이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대선 전까지 원내대표를 맡았으니 자동으로 윤호중 위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은 셈인데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자리가 비니 다시 원내대표 선거를 하는 셈이고 문제는 비대위 체제가 언제까지인지 예를 들어 지방선거까지인지 새로운 대표를 선출할 8월 전당대회까지인지 아무것도 정한 것 없이 실무선에서 결정안이 반발이 나오는 것이며 이것은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이 내부가 발칵 뒤집어진 현상 그것을 봉합할 어떤 능력도 없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결국은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침몰을 더 앞당길 것이며 현재도 대책이 없는 민주당의 그 침몰의 끝은 과연 어디까지인지를 가늠할 수 없다라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중진위원들은 성토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더불어민주당 중진위원들이 이 정치 초짜인 윤석열 당선인이 정말 정치를 잘 해서 정말 성공할 것 같아서
윤석열 당선인 때문에 무섭고 두렵다라고 하고 있겠냐며 윤석열은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배짱과 또한 전 검찰총장으로서의 계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성토하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긴 글입니다. 경향신문이 그냥 르포식으로 왜 더불어민주당이 발칵 뒤집어졌으며 또한 왜 윤석열이 잘할 것 같아서 왜 두렵고 왜 무서운지를 그냥 이 민주당을 들여 밟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국민의힘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별공.